100원은 힘들어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JDI는 2019년 3월 결산 기준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약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6월 말 시점에서 8,600억 원의 채무 초과에 빠져있는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애플이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투자 의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 펀드가 빠져나가는 것은 타격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일본 탈출은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빠른 손절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산업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응하다가 함께 침몰하는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었던 중국인 듯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기반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발다이 클럽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스탠바이 상태라며 양국이 우호적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2020년 9월 30일 양국은 외교 수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둘째로는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사업 투자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양국의 프로젝트 등 새로운 주요 투자 프로젝트 등이 양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서울, 평양 사이의 삼국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북한과의 관계는 항상 최우선적인 실존적 사안인데, 포괄적 경제 발전이 필요한 북한 문제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참여 없이는 좀처럼 매듭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편리한 물류 루트를 가진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북러 3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3국의 프로젝트들은 가스관 건설, 시베리아와 한반도 횡단철도의 연결, 그리고 북극 루트 형성에 많은 시간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의 예측 불허의 행보와 한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 때문에 대외 정책 공작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 프로젝트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계되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 싱크탱크가 바라보는 한러 관계는 한국이 러시아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LNG라는 하나의 예로만 살펴봐도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고, 기존 카타르를 비롯하여 최근 미국에서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고, 이 부분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구매 확대 및 관련 협력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너무 커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원적인 부분에서도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판단이 탁월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러시아는 단순히 이와 관련한 이권만 따져봐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기업들에 납품되는 소재 및 부품 장비에 관련한 협력 방안과 투자 및 기술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만 보아도 현재 양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싱크탱크가 이야기한 북한 관련한 부분에서도 러시아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절한 밸런스를 맞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아베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부분에서 특히나 한일 분쟁이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주변국에 영향이 없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뉴욕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엄격화를 놓고 주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WTO 규칙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하는 호주 언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야후 파이낸스는 호주가 미중 무역전쟁 외에 또 다른 무역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은 미중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중요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문 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투자 전략가 레프 차우드리 부사장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이 호주의 4대 무역 파트너를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간의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호주의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우드리 부사장은 한일 관계는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한국의 일본 보이콧이 일본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역 분쟁에 연루된 4개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호주 중앙은행은 한일 갈등이 글로벌 성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연말 전에 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우드리 부사장은 무역의 정치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미국과 중국만의 독점적인 도구가 아니라 최근의 무역전쟁 발발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이며 이는 호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제 이 한일 문제는 세계의 테크놀로지 공급망과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변국에 아무 피해가 없다고 말한 아베의 헛소리에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 자문 기업들이 전부 우려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의 주변국 호주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몇 위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경쟁력은 몇 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블룸버그가 선정한 한국의 순위는 어쩌면 대단한 순위일 수도 있고 의외의 순위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블룸버그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경쟁력이 있는 탑10 국가들을 뽑았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위는 미국이었으며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스웨덴, 4위는 덴마크, 5위는 스위스, 6위는 네덜란드, 7위는 핀란드 순으로 중상위권 순위들은 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위를 알아보면 현재 정세가 어지러운 홍콩이 차지하였으며 9위는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 대한민국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0위라는 자리를 차지한 이 순위의 선정 기준은 디지털 기술을 기업, 정부 및 더 넓은 사회의 경제 변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얼마나 채택하고 있고 또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스위스의 IMD 경영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순위를 블룸버그가 인용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이 순위에서 2년 연속으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과 홍콩은 처음으로 이 순위의 탑10에 진입한 것입니다. IMD 세계 경쟁력 센터의 책임자인 아투로 브리스 교수는 한국과 홍콩에 대해 이 나라들은 그들의 기술 인프라와 그들의 사업의 민첩성에서 강한 발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디지털 기술의 몇몇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맞지만 종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탑10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언젠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경찰들이 한국 정부에 아주 고마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필리핀의 언론사 마닐라 블리트는 한국이 필리핀 경찰청에 142대의 오토바이를 기증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최악으로 여겨졌던 메트로 마닐라에서 순찰 수행에 사용될 오토바이를 한국이 기증한 것인데요. 경찰청의 오스카 알바얄드 장군은 이 기부가 필리핀 주요 도시에서 평화와 질서 유지 및 경찰관들의 이동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 경찰청이 도시 내 사건이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즉각 대응을 보임에 따른 한국인 관계자들 숭고한 협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필리핀의 여러 도시들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따른 필리핀 경찰청과 한국 정부 간 협력 협정의 일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치안 상황은 좋지 못하고 강력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는 우리 교민분들이 많이 거주하실 뿐 아니라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들이 우리 한국분들의 치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린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